예, 자, 목소리 잘 들리시면 네, 1번 찍어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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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자, 1월 20일, 자, 수요일 저녁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유튜브 쪽에 아직 많이 안 들어오셨죠? 네. 볼까요? 네, 여기 크세노포님하고 스카이님 어서 오시고요. 네. 우리 퍼실 좋아요님, 대박이다님, 콜럼버스님, 아프로님, 그리고 플러스웨이브님하고 박예노타님하고 우고마리님 어서 오시고요. 네, 행운의 나이게님도 어서 오세요. 네, 그리고 여기 장부자님, 주원님, 오늘지수님, 그리고 손우피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자 그리고 건강경제님,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도 오셨네요. 네, 그리고 우리 이제 허허공방님, 돌멩이님, 레몬트님, 10억을 향하여님, 그리고 일조부자님, 그리고 마음다지님 어서 오세요. 네. 자, 오늘 수요일인데요. 자, 어제까지는 이틀 동안 이제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해서 저녁에는 이제 저녁 방송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 부분 참고 말씀드리고요. 일단 이제 그 오늘은 요즘에 이제 지수가 잠깐 흔들렸지만 다시 또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종목들이 이제 꺾인 게 별로 없고요. 다시 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종목들 공략해야 되느냐 늘 강조를 드리고 있지만 조정이 시작되는 종목 말고 조정이 끝나는 종목을 공략하셔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박스권이어서 그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박스권이 이게 왜 중요한지 요 얘기를 좀 해드리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대선주 있죠. 대선주 정책주 여러분들이 한 2달 전에 굉장히 뜨겁게 열렬하게 사랑하시던 뭐 그런 정책주들이 있죠. 대표적인 게 이제 뭐 가덕도 신공항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이제 이런 유들의 이제 대선 정책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일선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라니로기님 그리고 각치아친도 어서 오세요. 네. 자, 그러면 자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은 이제 지수 설명을 좀 잠깐 드려야 되겠죠, 그죠? 보시면 자, 최근에 지수가 요렇게 이틀 동안 하락을 했었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금요일 날이었고요, 그렇죠? 요거는 이제 월요일 날이었어요. 그래서 급락 뭐 어떻게 보면 급락이죠, 그죠? 그래서 살짝 이제 하락하면서 저는 이게 급락이라고 생각 안 해서요. 네. 마이너스 한 1.6%, 그 다음 날은 마이너스 2%까지 빠졌죠. 그래서 이틀 요렇게 빠지니까 개인들이 또 되게 불안해하셨던 것 같아요. 다시 이제 양봉 2개 나오면서 올려놨는데 하락했던 거를 강하게 이렇게 회복이 됐고요. 그리고 보시면 재밌는 요즘 거래량 보면 재밌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하락할 때 거래가 살짝 늘어났죠, 그죠? 보이시나요? 네. 거래가 이렇게 살짝 늘어났다는 얘기는 개인들이 투매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원래는 주가가 이렇게 음봉을 맞으면서 하락하면 거래량이 줄어드는 게 정상인데 늘어났죠? 그거는 개인들이 투매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양봉이 2개 나오기 시작하는데 잘 보시면 거래량이 더 크게 증가하면서 양봉이 나오죠. 이 얘기는 뭐냐면 개인들이 불안해서 손절을 많이 했고 그리고 주가를 끌어올리는 누군가가 들어와서 물량을 싹 걷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참 그죠? 코스닥 지수 차트 하나 펼쳐놓고 이거 가지고 별의별 설명을 다 하고 있는데 원래 그렇습니다. 수많은 보조지표를 많이 보시는 것도 뭐 도움이 되겠지만 가장 단순한 거 있죠? 예, 가장 단순한 거를 해석을 잘하면 잘할수록 주식 투자가 더 단순해지고 더 쉬워진다고 보시면 돼요. 네, 예, 미정형님도 어서 오세요. 네, 자 이해되셨죠, 그죠? 그래서 지수는 크게 지금 신경 쓰실 게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종목이겠죠. 여기에서 이제 그 공개 방송을 진행을 했는데 어떤 얘기를 해드렸냐면 이제 지수가 아무튼 이렇게 꺾이잖아요, 살짝. 지수 상승세가 꺾인 건데 이렇게 살짝 꺾이면 이때부터 본격적인 조정을 받는 주식이 있고요. 조정이 이제 시작된 거겠죠. 근데 반대로 조정이 시작된 게 아니라 조정이 끝난 게 있어요. 끝나고 이제 상승을 시작하는 거죠. 조정 끝났다는 얘기는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간다는 얘기니까요, 그죠? 이제 그런 종목도 많이 공략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제가 한 몇 달 됐을 거예요. 우리 유료원들, 정회원들 기존에 했을 때 몇 달 됐는데, 제가 그 박스권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박스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주식을 조금 하신 분들은
아니 저 양반은 전문가라는 사람이 무슨 박스권 얘기를 이렇게 오래 하지 이러실 수 있어요. 근데 박스권 하나만 가지고도 설명할 게 참 많고요. 이 박스권을 이게 차트의 기본이죠, 그죠? 네. 차트의 기본이고 이거를 잘 응용하면 주가 시세가 어떻게 변하는지, 매물대가 어디에 있는지, 그 매물대 돌파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래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세력이 어디쯤에서 매수를 했는지, 매집했는지, 세력들의 단기 목표가도 알 수 있고요. 별의별 걸 다 알 수 있어요. 주가가 저렇게 급등하죠. 그러면 세력이 남아 있는지 팔았는지도 알 수 있어요. 박스권만 이해 잘하면요. 그래서 저는 박스권 갖고 이제 얘기하는 걸 좋아합니다. 이게 되게 쉬우면서도 아무튼 저기 활용할 수 있는 게 가치가 무궁무진해서 박스권 얘기를 많이 해요. 이거를 이제 기본으로 삼아서 이제 설명들을 많이 드리거든요. 요즘에도 이제 그래서 박스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개별주하고 테마주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뭘 하셔야 되냐면 여기 방송차 오늘 제목처럼 박스권 돌파한 종목들을 찾아서 공략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대부분은 이제 어떤 거 하신다 그랬죠? 자, 박스권 진입하는 걸 하시는데 어제 이런 색깔로 표시했었죠, 그죠? 이게 박스권인데 주가라는 거는 거의 그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고 하락하는 거 있죠? 네, 그거는 거의 뭐 이렇게 되게 단순해요. 단순한데 주가가 이렇게 요즘에 차트 보고서 많이 하시죠? 그렇죠? 요즘에는 가면 갈수록 그런 게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막 기업 분석이나 펀더멘탈 가치 분석 이런 거를 하시기보다는 그냥 무조건 뭐 차트 아니면 이제 뉴스 재료 있죠? 이런 거 보면서 그냥 바로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10년 전이랑 15년 전이랑 지금하고 되게 많이 다른 게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그런데 10년 전에는요, 한 15년 전에 그때는 퍼, PBR 이런 거 아세요? EPS, BPS 아니면 뭐 ROE 아니면 ROA 그렇죠? 뭐 ROIC 이런 것들이 있어요. 투자 지표인데 이런 것들 유동성, 변동성 지표 이런 것들도 있고 하는데 아무튼 이런 이제 기업 가치 이런 것들을 그래도 많이 그 하시면서 주식을 투자하셨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저도 전문가라고 있지만 저도 사실 방송에서 얘기 잘 안 합니다. 저도 안 하는데 이상하게 코로나 터지고 나서 그죠 더 그런 것 같아요. 미중무역 전쟁 터지고 나서 그 코로나 터지고 나서는 이런 얘기를 사실 저도 별로 한 적이 없고요. 여러분들도 저한테 이런 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 거 갖다 일본 한번 찍어보세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이런 걸 잊고 살았네요. 그런 느낌이 든다. 일본 한번 찍어보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EPS나 BPS나 퍼 이런 거를 물어보는 사람이 없고요. 관심 갖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언젠가부터 우리가 이런 거에 관심을 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전에는 막 이런 거 보면서 막 저평가다 막 그죠?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예, 이재명 관련주 얘기도 할 겁니다. 네. 그쵸? 네. 근데 언젠가부터 이런 얘기 안 해요. 오직 뭐예요? 네. 뭐예요? 네. 뭐 차트 위주로 분석을 많이 하실 때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 재료죠. 이게 무슨 테마냐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업종이냐 2차 전지냐 그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시거든요. 그래서 EPS나 BPS나 이런 거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네. 저도 전문가니까 이런 이제 기본적인 걸 알 수 있죠, 그죠? 근데 아무튼 참고하시면 돼요. 특히 요즘에 최근에 주식을 시작하는 주인이 분들은요, 주식을 매수할 때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매수 이유 첫 번째는 이거 무슨 재료인데 이거 많이 갈 것 같아. 이래서 이제 많이 갈 것 같아. 이러면서 이제 스스로한테 얘기하시는 거죠. 이거 왠지 많이 갈 것 같아. 이러면서 매수를 하세요. 그게 다예요. EPS 이런 거 관심 없어요. 요즘에 보면 차트도 별로 관심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차트로 이렇게 그 차트를 공부를 열심히 하려면 컴퓨터 큰 화면으로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휴대폰으로 하시니까 차트도 별로 관심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오직 정보, 어떤 정보요? 무슨 관련주다 이런 거. 네, 이런 걸로 이제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아무튼 이제 저는 이제 그 인터넷 방송을 하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화면을 띄워놓고 설명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주가 흐름 분석도 많이 해드려야 되는데 차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그죠? 많이 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대신에 다른 분들하고 좀 차별화가 되는 게
저는 차트를 이렇게 얘기할 때 있잖아요.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좀 편안하게 얘기를 나누는 시간이니까 네, 편안하게 들으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영화금속이요. 보유정보 아닙니다. 네. 근데 영화금속 이렇게 있으면 이런 걸 이제 해놓고 하는데 저는 원래 보조지표를 거의 안 넣고 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평선 몇 개가 있는데 요즘에 이제 회원들 뭐 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평상시에는 이런 것도 그냥 다 없애놓고 그냥 이러고 방송해요. 이런 전문가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냥 생으로 혼자서 여기서 막 설명합니다. 네. 차이점이라면 그런 건데 다 지워놨으니까 오늘 지워 페이지를 해야 되겠네요. 아무튼 이런 식의 차트를 이제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박스권이에요. 갑자기 뭐 EPS, BPS 얘기를 했는데 그래요. 요즘에는 EPS, BPS 그런 거 잘 안 따집니다. 기업이 이제 기업의 성장성이나 이런 것들을 보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재료죠. 네. 이게 무슨 관련주냐, 이거와 급등할 자리가 됐느냐, 즉 매수 맥점이냐, 아니면 과열됐느냐, 바닥이냐, 아니면 급등할 자리냐 이런 걸 가지고 공략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게 맞긴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뭐 경기나 이런 것들이 불투명한 것도 있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언젠가는 그죠? 시장이 애매할 때 테마주들이 잘 가는 면이 있는데 나중에 시장이 좀 경제나 이런 것들이 정상화가 되면 그때는 이제 펀더멘탈 즉 기업의 그 가치 저평가된 기업들이 또 꽤 올라가는 것들이 있겠죠. 그때는 방금 말씀드렸던 EPS나 BPS 저런 것들에 분명히 관심을 가지셔야 될 거예요. 지금도 관심 가지시는 게 맞긴 맞는데 요즘에 이제 테마주들을 좋아하시고 또 그게 많이 가니까 그냥 지금은 차트 공부를 좀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 테마주 공략할 때 이제 우리가 이제 테마주는 보통 요즘 개인들이 이제 기술적 분석 여기에만 의존을 많이 하세요. 기술적 분석. 근데 이제 뭐예요? 아까 그 기업 가치를 분석하는 거는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테마주 공략하실 때 있잖아요. 말 나온 김에 부터 얘기를 해드릴게요. 뭐냐면 테마주 하실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적 분석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실적을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테마주를 공략하실 때 내가 실적이 아니라 어떤 재료, 예를 들어서 뭐 회사는 모르겠고 그냥 반도체가 갈 것 같아서 그러면 그분은 같이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반도체도 그렇게 보면 테마예요. 개별주가 무리지어서 가면 테마주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게 반도체다 그러면 왠지 업종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도 반도체 테마주죠. 그러니까 무리지어서 가면은 그건 테마주예요. 네. 쉽죠, 그죠? 네. 근데 이 테마주를 할 때는요, 기본적 분석이 사실 그렇게 필요가 있진 않아요. 다만 뭐 이왕에 테마주를 사는 거 저평가돼 있고,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자산 가치도 훌륭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심지어 이제 실적까지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팔방미인이죠. 그렇죠? 네. 잘생겼는데 공부도 잘하고 집안에 한 돈도 한 몇백억씩 있고 그죠? 네. 보니까 장남도 아니고 막내예요. 그렇죠? 네. 여자분들이 보기에 최고 아니에요? 네. 건강해요. 네. 굉장히 젠틀하고 너무너무 잘해줘요. 네. 그렇죠? 네. 돈도 많고요. 네. 키도 한 180 넘고 그냥 뭐 부족할 게 없어요. 네. 자기밖에 몰라요. 네.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있긴 있죠, 그죠? 근데 뭐 만나보기 뭐 쉽지 않겠죠, 그죠? 그냥 저평가하면서 자산 가치가 높고 뭐 실적이 항상 10년째 계속 올라가고 배당도 많이 주고 이런 회사는 많지가 않습니다. 이런 회사가 테마주가 돼서 날아갈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테마주를 고르실 때는 뭐 이런 것들이 한두 개라도 포함이 되면 좋은 게 사실이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테마주는 이런 거 무시하고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그때 그 시류에 이렇게 편승해서 그냥 가는 거란 말이에요. 세력들이 매집해서 올리는 거거든요. 네. 그냥 뭐예요? 기대감을 올리는 게 테마주인데, 근데 테마주를 공략하실 때 이제 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어떻게 보면 소홀하셔도 돼요. 솔직히 얘기하면 실적 보고 사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대신에 기본적 분석 중에 중요한 건 있어요. 뭐냐면 아무리 테마주라고 하더라도 실적이나 이런 거랑 상관없이 공략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뭐는 챙기셔야 되냐면 안정성은 챙기셔야죠. 안정성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유보율, 뭐 부채 비율 이런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테마주로 사셨는데 그게 다음날 급등할 수도 있고 일주일 뒤에 급등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달 뒤에 급등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까지는 안전해야 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테마주로 공략하실 때 이제 기술적 분석, 뭐 박스권 이런 거 중요해요. 중요한데 왜냐면 빨리빨리 수익 나는 거를 찾아야 되니까요. 그죠? 그땐 차트 봐야 돼요. 어쩔 수 없거든요. 네. 뭐 눈 감고 뭐 10시간 생각한다고 답이 나오겠어요? 차트라도 보셔야지 감이 잡히죠. 그렇죠? 하지만 기본적 분석을 다 무시하시면 안 되고 기본적으로 뭐는 챙기셔야 된다? 안정성을 챙기셔야 되는 거예요. 부채 비율이 높은지 낮은지 이 회사가 지금 이자 비용이라고 하죠. 이자를 뭐 좀 내는 게 좀 있는지 뭐 이자를 뭐 기업하다 보면 부채를 좀 내서 하지 않습니까? 이자 낼 정도의 수익은 있는지 매출이 꾸준하게 일어나고 있는지 뭐그 정도는 확인하셔야 돼요. 그런 거 없이 그냥 왠지 갈 것 같아서 매수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최소한 안정성 확보하고 해야 돼요. 저희 방에 이제 그 종목도 추천 나오면 별 문제가 없어요. 단기 매매도 하고 스윙 이런 것들도 하고 테마주들도 대형주도 물론하지만 테마주도 하거든요. 근데 테마주에서 이렇게 큰 문제가 안 생깁니다. 회사가 뭐 잘못되거나 안 좋은 그런 게 휩싸여서 그런 적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거를 확인하고 하니까요. 그래서 테마주도 얼마든지 안전하게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지표가 뭐냐면 안정성 지표입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확인하시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테마주를 하시더라도 굉장히 그렇죠? 네, 편안하게 수익을 낼 수 있겠죠. 키포인트는 뭐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그 수익 낼 때까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수익에 수익을 내실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보유를 하셔야 되잖아요. 하루건 일주일이건 한 달이건 그죠? 네,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보유를 하셔야 되는데 그때까지 안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안전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정성을 꼭 확인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이 1월 20일이죠. 네, 조금 있으면 3월달이에요. 3월달 가까워지면 뭐 회계감사 뭐 하여튼 사업 보고서 내야 되는 건데 그것 때문에 좀 주식시장이 좀 시끄러울 수 있어요. 개별주 테마주 좋아하시는 분들일수록 이런 것들을 잘 참고하셔서 특히 우리 문자반 회원분들 지금 저녁 방송 다 듣고 계시죠? 네. 2월달 1월 말부터 2월달 3월달은요 개별주 매매하실 때 주의하셔야 돼요. 그 임의대로 매매 많이 하시다가 회사 하나 잘못 걸려들면은 비용 조절도 안 해가지고 잘못 걸려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거래 정지당하거나 거래 종목되거나 사라지겠죠? 그렇죠? 네, 굉장히 주의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개별주 테마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회사는 보고 하시라는 얘기예요. 네, 이해되셨으면 2번 한번 찍어주세요. 네, 이해되셨죠? 아무거나 막 사시면 안 돼요. 네, 회사는 보고 사셔야 돼요. 네, 더 평상시에는 신경 안 썼어도 지금부터 신경 쓰셔야 돼요. 아셨죠? 오늘 뭐 차트 같은 거 좀 가르쳐 드리려고 지금 방송을 준비하긴 했는데 그래도 네, 이런 중요한 얘기를 해드려야죠. 아셨죠? 특히 우리 문자만 회원 분들 네. 개인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조심하셔야 돼요. 아무거나 막 하시면 안 돼요. 그럼 큰일 나요. 네. 얘기했어요. 네. 꼭 나중에 보면은 여기 무방 회원분들 중에도 꼭 나와요. 개인적인 매매 너무 많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꼭 하셔가지고 그 종목 잘못된 거 걸려 들어가지고 고생하신 분도 있다니까요. 네. 꼭 나와요. 그러니까 3월달까지만 3월 한 중순까지만 조심하시면 돼요. 3월 한 20일 네, 그때까지만 조심하시면 돼요. 이것 때문에 증시가 조정이 오거나 그러진 않아요. 회계검사 그거 한다고 조정 오진 않거든요. 오히려 주식시장에서 이제 수익률이 가장 좋을 때는 아이러니하게도 3, 4월달이 가장 좋을 때가 많아요. 개별주도 고점 많이 찍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좋은 것도 있지만 이제 회계검사 이것도 3월달이기 때문에 좀 약간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으로 수익들 많이 내시되 좀 주의를 좀 하시면서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박스권 얘기를 잠깐 이제 해드릴게요. 박스권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 투자를 열심히 하고 계시죠, 그죠? 네. 근데 여러분들의 소원이 뭐예요? 소원. 네. 다 그러신 건 아니겠지만 마음속에 다 그러실 거예요. 좀 빨리. 그죠? 그리고 뭐예요? 네. 많이. 그리고 자주. 수익 내기를 원하시죠. 맞잖아요, 그죠? 솔직히 여러분 성향에 따라서 이제 뭐 대형주 하시는 분들이 있고 개별주, 테마주, 실적주 뭐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단기 초단타, 단기 스윙, 뭐 중기, 장기 다 다르시지만 그분들 성향에 맞게 다 똑같아요. 빨리, 많이, 자주
그렇죠? 네, 요거 포인트는 자주예요. 자주 수익액을 원하시는데 그러려면 이제 매수 맥점을 잘 잡으셔야 되거든요. 매수 맥점. 그러려면은 이 박스권을 진짜 철저하게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뭐냐면 박스권의 이게 박스권이죠, 그죠? 박스권의 다른 이름은 조정이에요. 주가가 이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오랫동안 조정을 받는 거거든요. 박스권의 다른 이름은 조정이고요. 다른 이름은 뭐냐면 눌림목이에요. 여러분 눌림목 되게 좋아하시죠?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세요? 되게 좋아하잖아요. 세력의 매집. 눌림목이 다른 말로 뭐예요? 세력의 매집이거든요. 개인들 매집하는 게 아니에요. 세력들 매집하는 거지. 그렇죠? 박스권의 다른 이름은 조정이고 조정의 다른 이름은 눌림목이고 눌림목의 다른 이름은 세력 매집입니다. 자, 눌림목 종목입니다. 사세요 라고 하면 그렇게 좋아하세요. 이런 걸 줘서 고맙다고. 세력의 매집된 종목입니다. 매수하십시오는 그렇게 좋아하세요. 어떻게 이런 걸 나한테 추천할 수 있느냐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그러세요. 네. 자, 이제 조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짜증을 내세요. 나한테 어떻게 이런 걸 줄 수 있냐고. 희한하죠. 같은 말인데. 네? 예, 웃으시면 돼요. 같은 말이라니까. 조정이나 눌림목이나 세력 매집하고 있는 거 똑같거든요. 네. 근데 이런 거 드린다고 하면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짜증을 내세요. 도망가요. 어떻게 조정받는 주식을 주냐고. 같은 말이에요. 모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박스권이 끝나간다, 그 조정이 끝나간다는 얘기고 눌림목이 끝나간다, 그리고 세력 매집이 끝났기 때문에 곧 급등한다는 얘기.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박스권을 모르면 세력이 매집한 줄도 모르고 눌림목인지도 모르고 돌파 직전인지도 모르고 그래요. 전저점을 깨면 끝났다고 그러죠? 아니에요. 전저점 요즘에는 일반적으로 다 깹니다. 한 번씩 깼다고 올라옵니다. 옛날에는 절대 안 깼거든요. 옛날에는 박스권 전저점을 절대 안 깼어요. 만약에 깼다, 그럼 그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완전 그냥 끝난 거예요. 그냥. 근데 지금은 굳이 진짜예요. 굳이 안 깨도 되는데 한번 깼다가요. 세력들이 못됐죠. 그죠? 굳이 안 깨도 되는데 한번 깼다가 합니다. 얘들 나가라고. 근데 요즘에 이래요. 아무튼 박스권이 결국엔 조정이란 얘기고 눌림목이란 얘기고 세력의 매집이라는 걸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수익이 빨리 많이 자주 나십니다. 네. 언제요? 지금처럼 대형주들이 못 가고 그쵸? 버벅버벅 거리고 아무리 급등해봤자 제자리에서 뛰고 있을 때 있죠. 그때 지수가 못 갈 때 개별주 테마주들이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본격적으로 갑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바로 요 자리 있죠. 요 자리. 박스권을 돌파하기 직전, 직후 여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털립니다. 싹 다 털립니다. 난리가 납니다. 모르니까요. 왜 그런지 얘기해 드릴게요. 보세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주가가 이렇게 급등했다가 이렇게 들어와서 박스권을 이렇게 하겠죠, 그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밑에 이제 거래량이 여기죠, 거래가 어디가 제일 많겠어요? 자, 거래 이렇게 하다가 탁 해서 갔다고 치자고요. 네. 그러면 찍어보세요, 번호. 네. 거래량이 어디가 제일 많겠어요? 자, 거래량이 어디가 제일 많겠어요? 찍어보세요. 어디가 제일 많겠어요? 네, 막 찍어보세요, 그냥. 1번? 1번이요? 3번? 3번이요? 앞으로님하고 저기 행운의 나에게님은 저기 남으세요. 네, 오늘 나머지 공부 좀 해야 되겠어요. 3번 아니에요. 1번이지. 3번이 거래량이 제일 적어요. 네. 두 분은 남으세요. 네. 우리 회원이신데 네, 나머지 공부 시켜드릴게요. 네. 특별히 네. 제가 내일 저기 낮에 해드릴게요. 내일 낮에. 아셨죠? 네. 1번이죠? 네. 아니 뭐 틀리셔도 돼요. 네. 괜찮아요. 그죠? 1번이 제일 많아요. 여기서 이제 대량 거래를 폭발을 하면서 개인들 다 물리게 하고 들어오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또 여쭤볼게요.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주가가 쭉 들어와요. 그렇죠? 네. 그러면 네. 그 다음 질문. 네. 아까 여기 3번이 거래량이 제일 적다 그랬죠, 그죠? 네. 거래량이 제일 적은 데는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요쯤에서 거래가 제일 적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세력들이 어디에서 가장 심하게 흔들까요? 자, 찍어보세요. 이번에 9개예요. 네. 세력이 어디에서 가장 힘들게 할 것 같으세요? 어디일 것 같으세요? 어디에서 개인들을 가장 힘들게 할까요? 어디겠어요? 6번, 7번, 5번도 있으시고요. 오케이. 네. 6번이 많이 찍으신 것 같은데 7번도 찍으시고. 네. 세력이 가장 힘들게 하는 자리는 요 일대입니다. 여기에서 난리가 납니다. 어디서부터 그러냐면 여기서부터 그럽니다. 정확히. 여기서부터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면서 혼을 쏙 빼놓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싸게 사신 분들 있죠? 싸게 사신 분들한테는 단기로 이제 팔게끔 유도를 해요. 그리고 여기 물려있는 사람 있죠? 물려있는 사람들한테는 본점 근처까지 왔다가 떨어졌다가 왔다가 떨어졌다를 반복해요. 이해되세요? 네. 사람을 여러 명을 헷갈리게 하는데, 자, 여기서 싸게 산 사람들 있죠? 싸게 산 사람들한테는 수익이 한 10%에서 30%가 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이제 수익 실현을 하게끔 만들어요. 수익이 났다가 사라졌다가 30% 수익 났다가 없어져요. 순간 들었다 놓거든요. 반복해요. 두세 번 반복하면 그럼 한 달이 지나요. 그렇잖아요, 그죠? 급등했다가 쉬어요. 급등했다가 쉬어요. 한번 급등하면 일주일 정도 쉬거든요. 또 급등했다가 쉬어요. 그럼 3주죠. 대충 한 달이라고요. 한 달 동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30% 수익 났는데 버텼더니 수익이 10%로 줄어들고 8개월에서 기다릴 때도 올라와요. 내비뒀더니 또 10% 기다렸더니 또 30%예요. 기다렸더니 10%나요. 10%예요. 이걸 그러면 이제 무슨 생각하겠어요? 아, 이걸 단타를 칠 걸 그랬나? 그런 생각 들겠죠? 네. 그런 생각이 들면 큰일 나시는 거예요. 세력한테 잡혀가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예를 들어서 5,000원에 몰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디까지 가냐면 4,980원까지 급등합니다. 여기는 얼마? 4,000원이죠. 3,500원? 4,000원이에요. 여기서 4,980원까지 쭉 급등해요. 조금만 더 오면 본전이에요. 5,000원을 걸어놨어요. 본전만 하면 나가려고. 다시 내려가더니 3,500원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5,000원에 샀으니까 3,500원이면 30% 손실이죠. 참았어요. 다시 왔어요. 그래, 이번에 팔 거라 했는데 또 4,970원까지 왔다가 또 떨어지는 거예요. 약 올립니다 이거. 이런 식으로. 네. 그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개인 여기서 이제 여기가 뭐 있겠어요? 물린 사람들이었겠죠. 이 물린 분들 물량을 다 끄집어낸 다음에 그러고 나서 확 쏴버립니다. 그때 이분들이 다 털려버립니다. 요번에는 내가 안 속아 그러면서 싹 팔아버립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어디에서 난리가 나냐면 박스권 돌파 종목에 공략하는 게 쉬운 것 같죠? 아니라니까. 요 일대에서 유담님 어서 오세요. 네네. 여기입니다.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 막 신규원들한테 종목 추천을 하면 난리가 납니다. 왜냐면 들었다 놨다니까 들었다 놨다 해봤자 3% 5%거든요. 그러니까 3% 5% 아니면 10%까지 급등이 나와요. 급등했다가 눌렀다가 급등했다가 어쩔 때 사자마자 눌렀다가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래요. 여기에서 막 신규원들은 막 난리가 나요. 선생님 힘들어요. 뭐가 힘들어요? 여기서 매매하던 분들이 이제 막 20% 30%짜리 막 손실 나시던 분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우리 방에 들어오시거든요. 근데 여기 들어와서 이 3% 5%짜리 왔다 갔다 하는데 되게 힘들어하세요. 왜 힘들어하실까요? 혹시라도 여기처럼 물릴까봐. 그래서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신규원들 중에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잘 들으세요. 여기 저희 신규원분들이건 여기 무광회원분들이건 박스권 돌파 종목이 여기서 들었다 놨다 하는데 여기에서 들었다 놨다는 거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조금만 들었다 놨다 하면 개인들이 되게 힘들어하세요. 왜냐하면 누가 힘들어하냐면 이런 자리에서 주식을 사가지고 수익을 내보신 분들은요 질려요.
오, 막 움직이네. 박스권 돌파했는데 막 흔들면서 세력들이 나가라고 하네 하면서 웃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막 물려가지고 막 20% 30% 끌려다니던 분들은 조마조마한 거예요. 왜요? 물릴까봐. 그런데 죄송한데 잘 안 물려요. 안 물린다고요. 왜요? 조정이 끝났는데 왜 물립니까? 박스권이 끝났다는 박스권 돌파하고 있다는 얘기는요. 조정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겨울철 내내 꽁꽁 얼었었던 저수지나 그 호수 같은 거 꽁꽁 얼면 이제 두께가 어마어마하게 그 얼음이 얼죠. 그게 다 녹고 있는 거예요 지금. 봄이 와서 조정 끝나고 올라가겠다는 건데 여기서 이제 싸게 산 사람 저기 물리신 분들 이런 분들 근데 눈치채고 막 들어오는 사람들 이제 내쫓아야 되니까 세력들이 들었다 놨다 한다고요. 어떻게 해요? 까칠하게. 누가 털리냐고요? 여기서 단기 매매 많이 하다가 물리신 분들 여기서 다 털려요. 끌려 내려갈까봐. 근데 잘 보세요. 박스권을 이렇게 돌파하잖아요. 돌파하다가 이렇게 하락을 하면요. 여기까지 잘 안 와요. 이 정도에서 다시 올라갑니다. 살짝 눌러주거든 박수를 치시면서 마지막 매수 기회가 왔구나라고 박수를 치시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 여기서 싹 다 털립니다. 이거 마지막 매수 기회거든. 마지막 매수 기회인데 여기서 싹 다 털립니다. 차트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뭘 갖고 보여드릴까요? 잠깐만요. 최근에 저희 방에서 그 수익났다고 얘기했던 거 있죠? 그거 갖고 얘기해드릴까요? 영화금속은 좀 이따 얘기하고. 영화금속은 제가 추천했던 거 아니에요. 잠깐만요. 정답은 뭘까요? 아직은 떠 있는데 여러분 매물대 차트 좋아하시죠? 매물대 차트. 네. 저희가 추천한 게 어디라 그랬죠? 12월 20 마지막에 추천한 게 여기라 그랬죠? 12월 달에 샀어요. 12월 23일 날 두 번 추천했는데 뒤에 추천한 게 12월 23일이에요. 보세요. 우리가 살 때는 차트가 어떻게 되어 있었겠어요? 12월 23일이니까 배당락 전이거든요. 13일 여기에요. 보세요. 저희가 매수할 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매물대 이렇게 보세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부터 보면 저희가 매수할 때 매수 자리가 여기였어요. 밑에 뭐 있어요? 매물대 있죠. 이게 매물대 차트거든요. 한마디로 세력이 여기서 매집을 잔뜩 해놨다는 얘기예요. 이게. 차트 해석하기 나름이긴 한데 잔뜩 해놨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짧네요. 잠깐만요. 박스권이잖아요. 거래가 살짝 아까 3번이 거래가 제일 없다 그랬죠? 여기라니까요. 3번이 여기예요. 대량 거래 여기 1번이요. 아까 2번이 여기, 3번이 여기, 4번부터 여기 뒤에 있겠죠, 그죠? 네. 처음에 질문했을 때 볼게요. 이게 뭐예요? 거래 감소하다가 늘어나면서 박스권을 살짝 돌파해놓은 거예요. 매물대 차트 켜놓으면 어때요? 매물대를 돌파하죠. 이런 자리에서 추천 나간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볼까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살짝 머리 내밀고 안으로 다시 들어가죠. 왜요? 왜 들어갔을까요? 세력이 속이려고? 아니에요. 세력이 속이려고 들어간 게 아니라 12월 22일 날 영국에서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견돼서 뭐 그 전염력이 뭐 70% 강하다 그래갖고 난리가 났었죠. 그때 그래서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분들 어떻게 했어요? 다 갖다 집어 던졌죠. 투매 나왔어요. 그래서 정다운이 하락을 했어요. 정다운이 무슨 죄가 있어요? 이름도 예쁜데요, 그죠? 배당락 끝나고 나니까 살살 돌리다가 다시 올라옵니다. 매물대가 바뀌었네요. 이거랑 갑자기 바뀌기 시작하죠. 슥 치고 나가. 이해되세요? 네. 매물대 확실히 밟고 올라가 있죠. 이게 뭐였어요? 박스권 돌파해놓고 천천히 끌고 올라가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개인들이 투매하니까 살짝 내려왔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게 뭐예요? 떨어지거든. 이거는 마지막 조로의 매수 기회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받아야 된다. 이해되시나요?
박스권을 돌파한 종목은요, 조정이 끝나고 세력이 올리는 거기 때문에 올라가다가 한번 보통 꺾어요. 꺾어주면 여기서 욕 좀 그만하시고 사세요. 여기서 주가가 조금 올라가 떨어지면 초보분들이 욕을 해요. 아니 소중한 5%짜리 수익을 10%짜리 수익을 왜 안 챙겨줘서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고 욕을 하세요. 가끔씩 그런 분들 계세요. 그분한테 제가 따로 설명을 드려요. 네.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요. 네. 어디 욕 좀 하지 마세요. 네, 눌러요. 그러면 이제 절의 매수기인데 욕한다니까요. 네. 심한 경우에는 그래요. 끝났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네. 정답 여기서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끝났나요? 네. 끝나긴 뭘 끝나요? 네. 개인들이 투명해서 눌러서 던진 거지. 그렇죠? 네. 그래놓고 나서 이제 뽑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네 이현님 이해되시죠? 네. 뽑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올라가다가 보니까 뭐가 있어요? 여기서 급등했다가 돌렸었죠 옆으로. 여기서 물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올라가다가 잠깐 멈추는 거예요. 왜요? 이분들 물량을 또 소화를 해줘야 되니까. 그쵸? 거리가 빵 터지면서 여기 부딪히는 거예요. 갑자기 매물대가 빵 터지죠? 뭐 하겠어요? 또 돌려야죠. 왜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쪽 물량도 정리를 해야 된다고. 빙빙빙 도는 거예요. 살짝 지그시 누르다가 여기서 이재명 테마주가 쓱 가니까 또 치고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 차트가. 네. 이해되셨나요? 네. 박스권 돌파가 어디였어요? 그러니까 박스권은 여기였던 거예요. 매물대 다 지우고 박스권을 그리라고 하면 이렇게 봐요. 저는 이렇게 봐요. 사람마다 약간 다른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박스권이라고 그래요. 어때요? 돌파했다가 지그시 누르고 촥 갔잖아요. 저희 방에서 수익이 한 달 만에 한 50% 났어요. 네. 괜찮죠? 그죠? 네. 한 달도 안 돼가지고 50%짜리 수익 나는 거면요. 1년에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계좌를 돌려보세요. 어쩔 때는 뭐 한 달 더 걸릴 수도 있고, 어쩔 때는 뭐 한 달 이내에 여러 번 이제 이런 식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계좌를 돌려보세요. 뭐 500%짜리도 좋죠. 몰빵해가지고 뭐 500%짜리 하나 먹으면 좋으실 것 같지만 분산 투자에서 50% 수익을 1년 내내 내는 게 더 좋습니다. 지금은 테마주가 잘 가니까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박스권 돌파 이거 하는 게 되게 매력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전문가가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자, 여기서 사고 여기서 샀거든요. 이 얘기를 쭉 해드리는 거예요. 이 종목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쫙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재명 관련 주주 중에 누구누구다 그러면서 몇 번째 되는지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설명을 하는 거죠. 저희 반에 이제 문자반도 있어요. 네. 근데 라이브 회원들 수익이 좀 더 많이 나요. 같은 시간에 그 매수 매도 사인을 거의 똑같이 내요. 나가는 시간이 똑같거든요. 근데 라이브 회원들이 수익을 더 많이 냅니다. 왜 그럴까요? 종목 추천을 똑같이 한다니까 시간이. 근데 왜 그러냐면 라이브 회원들한테 이거 설명을 장중 내내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선거 놓고 설명하고 올라올 때 얘기해드리고 물량 줄일 때 얘기해드리고 하니까 설명을 듣고 안 듣고 차이가 커요. 그러니까 설명을 들으면 마음이 편안하겠죠? 실력도 쌓이겠죠? 그 설명을 많이 듣다 보면 신뢰가 생기겠죠? 그러면 전문가 리딩대로 그대로 100% 따라하세요. 그래서 라이브 회원들이 수익이 더 많이 나는 거예요. 회비 차이가 40만원 나는데 왜 그러나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신뢰 문제예요. 신뢰. 정다운 이거 차트 설명드린 게 도움이 되셨으면 네, 7번 한번 찍어주시고요. 도움 되셨나요? 어떠셨어요? 공부가 좀 되셨으면 좋겠는데. 저희 매물대 차트는 잘 안 가르쳐 드리려고 그러는데 또 맨날 이거만 보실까봐 도움 되셨나요? 그래요? 네. 이렇게 보시면 자 이거를 이제 무한 응용하면 되겠죠? 주식은 응용이니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볼까요? 하츠 볼까요? 이거 지금 사시면 안 돼요. 되게 많이 올라왔는데 이게 뭐예요? 자, 저는 그냥 손으로 이렇게 직접 긋는 걸 좋아해요. 옛날 하도 많이 거봐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박스권이에요. 맞잖아요. 여기에서 급등했다가 박스권 들어와서 왔다 갔다 했으니까 이게 박스권이잖아요. 그쵸? 근데 언제예요? 12월 달에 슥 하면서 박스권을 돌파한 거예요.
박스권 돌파할 때 동네방네 소문내면서 막 돌파할 것 같죠? 거래량이 어때요 이때? 요만큼이잖아요. 딱 요만큼만 보여주고 슥 올라오는 거예요. 아직 전고점에 남아있긴 하지만 슥 올라오고 일주 정도 돌리다가 거래를 실으면서 올리고 다시 떨어지죠. 떨어질 때 어디까지 떨어졌는 줄 아세요? 자, 주가가 들었다가 오늘 차트 얘기한다 그랬었죠. 네. 들었다가 누르죠. 여기가 어디겠어요? 8,000원이네요. 8,000원 어디겠어요? 8,000원은 여기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급등했다 이렇게 돌렸잖아요. 여기가 뭐겠어요? 최고점이었겠죠? 여기다가 선을 그어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보면 되겠네요. 이해되시죠? 네. 박스권은 이제 극기 나름인데 이런 식으로 박스권을 그으면 어때요? 돌파했다가 지지하고 숨고르고 있었던 거죠. 왜요? 배당락 직전이니까 12월 크리스마스 전이죠. 12월 22일 날 영국에서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가 발견돼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또 개인 투자자들 공포에 딱 밀어넣어 버렸죠. 그러니까 세력들이 잠깐 우리도 쉬지요. 쉰 거예요. 쉰 거라니까요. 쉽시다. 그리고 연초에 이제 삼성전자 급등하고 이제 지수가 좋으니까 가시죠. 그래서 쫙 가는 거예요. 이재명주 가니까 이것도 이재명주로 간 거예요. 쭉 가는 거예요. 수익이 최대한 70% 났어요. 저희가 매수가가 어디냐면 6,000원부터 6,100원, 6,300원, 그 다음에 뭐 7,000원도 있어요. 7,000원 초반에 사시는 분도 있어요. 그 수익이 70% 났다니까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박스권이 끝나는 종목이 지금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많다니까요. 근데 이런 얘기 드리면 오늘 밤새 이제 또 그 박스권 종목들을 찾으시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런 게 있어요. 박스권을 돌파할 수 있는 재료가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냥 차트만 보고 사시면 안 돼요. 차트는 제가 지금 오늘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이제 그런 하나의 방편이지 이것만 이 차트만 보고서 막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높아시 말씀드리는데 박스권이 이게 되게 쉬우면서도 어려운 게 이 박스권이 어디에 위치했느냐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작년 한 8월인가 그 이후부터 계속 우리 관들한테 박스권 가르쳐드리고 있어요. 이거 활용하면요 되게 재밌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런 종목들이 지금 많이 가잖아요. 이런 게 한둘이겠어요? 다음에 또 얘기해요. 시간이 없네요 지금.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는 걸 지금 많이 사놨어요. 최근에 오늘 저희 회원들한테 추천한 것도 그렇고 뭐 지난주, 이번주 추천한 것들이 다 이렇게 생겼어요. 다 요지점이에요. 요지점.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니까 신규들 중에 일부가 막 난리가 났어요. 나중에 올라가는 거 보면 깜짝 놀라실 텐데. 이 얘기를 왜 하는 줄 아세요? 네. 그러니까 알에서 그 병아리가 그죠? 네. 알을 뚫고 나올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만 뚫고 나오면 되는데 그 뚫고 나올 때 이제 금가고 안에서 박치기를 막 하잖아요. 나오려고 그쵸? 막 박치기를 하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네. 그 나오면 그것만 그 껍질만 깨면 아주 예쁜 병아리가 나오죠. 나비도 똑같지 않습니까? 나비가 되기 전에는 진짜 그 어떻게 보면 흉측하게 생긴 그 번데기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아시죠? 그 안에 스스로 나오는 거 나비가 그 고치죠, 그죠? 네, 번데기, 알, 계란 그 계란을 깨고 나오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 사지 마시고 이렇게 휘어서 들어가는 거 좀 사지 마시고 여기서 하시라고요. 주식은 거래가 터졌을 때 사는 게 아니에요. 이 거래가 씨를 말리고 바짝 말린 다음에 살짝 들었다 놓을 때 약간 신호를 줄 때 여기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급등주 검색기 쓰시나요? 급등주 검색기를 쓰시면 이런 데서만 검색이 돼요. 빨리 물리라고. 이런 데서는요 절대로 검색이 안 돼요. 제가 10년 전에 급등주 검색기를 만들었었어요. 두세 개. 네. 아주 뭐 이름도 그냥 멋있게 해놨었어요. 제 이름이 본명이 박병주거든요. 병주인데 불꽃병자에 기둥주자 씁니다. 네.
이름만 봐서는 이제 양봉이죠, 그죠? 네. 불기둥이니까요. 제 이름이 불기둥이에요. 한자로 네. 불꽃병자에 기둥주자 쓰는데 주식하려고 태어난지 모르겠지만 이름이 그렇습니다. 네, 그죠? 네. 이름 괜찮죠, 그죠? 네. 불꽃병자에 기둥주자라니까요. 네. 옛날에 이제 그거를 이제 따가지고 이제 검색기를 만들었었어요. 한 3개월인가 6개월 정도 이렇게 1년 동안 만들어서 쓰다가 네, 폐기해버렸습니다. 네. 왠줄 아세요? 맨날 그냥 여기 것만 나와요. 그냥. 제가 만들었는데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없애버렸어요. 거의 대부분 그래요. 여기 있는 건 없어요. 여기 있는 거는 안 나옵니다. 이런 거 찾으시려면 네, 실력을 좀 쌓으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이런 종목들이 꽤 시장이 있어요. 근데 차트만 보시고 들어가시면 안 되고 여기에서 내가 이 종목을 왜 사야 되는지 재료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이런 것들 많아요. 네. 하체나 이런 것들 지금 사시면 안 되겠죠, 그죠? 네. 말 나온 김에 아까 매물대 보여드렸죠? 매물대 차트 보여드릴까요? 보세요. 매물대가 여기에 제일 많잖아요. 여기를 뚫고 나가고 있는데 이걸 여기서 왜 팔아요? 들고 있는 거죠. 이제 이해되시죠? 와, 매물대가 엄청나게 많았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돌파하고 누군가가 매집을 해놨으니까 매물대가 이렇게 많은 거 아닙니까? 누르고 매물대를 밟고 가는 거죠. 이해되세요? 차트를 배우시려면 제대로 배우셔야 돼요. 저는 보조지표 거의 안 써요. 매물대 이거 평상시에 좀 안 켜놔요. 왠줄 아세요? 보여요. 우리 회원들한테 제가 가끔 얘기해 드리는데 보여요. 이거 꺼놔도 보인다니까요. 네. 좋은 건 아니에요. 네. 너무 차트를 많이 봐서 후유증 생긴 거예요. 나도 보여요. 이게 자꾸 보다 보면 나중에 이거 꺼놔도 보인다니까요. 네. 옛날에 회원 중에 그런 거 저한테 물어보신 분들이 계세요. 아니 전문가신데 왜 이런 거 안 켜놓고 보세요?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안 켜놔도 보여요 그래요. 네. 실제로 보입니다. 네. 하도 많이 봐. 참고하시면 돼요. 네. 아무튼 이제 차트 보는 방법 하나 알려드렸으니까 네. 이상한 거 저기 비트코인에서 나온 그 기법 배우지 마시고 네. 이런 거 있죠? 네. 남들과 좀 차별화된 거 이런 걸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네. 그리고 대선주 얘기해야 되는데 한 10분만 더 할까요? 네. 대선주 얘기를 좀 해야죠, 그죠? 네. 누구 얘기 드릴까요? 이재명 씨가 얘기 드릴까요? 윤석열 씨가 얘기 드릴까요? 아니면 뭐 이낙연 씨가 얘기 드릴까요? 누구 얘기 듣고 싶으세요? 아까 보니까 뭐 이재명 씨가 얘기하냐고 자꾸 물어보시는 분들 계신데 오병수님 잠깐만요. 네. 이쪽으로 네.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네. 여기 유튜브죠? 올려놨어요. 네. 대선주가 인맥주 말고 정책주도 있거든요. 인맥주 말고 정책주도 있다고 제가 요즘에 자꾸 얘기하죠, 그죠? 네. 인맥주 말고 정책주도 있어요. 정책주. 예를 들어서 인맥주는 이제 뭐 학교 동창 아니면 뭐 친인척, 그죠? 아니면 뭐 어디 뭐 특수 뭐 관계인 뭐 그런 게 이제 보면은 그게 이제 인맥주인데 인맥주 말고 정책주가 있어요. 이제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었다. 그러면 이제 국회의원이 입법하시는 분들이니까 어떤 정책을 막 이렇게 추진하거나 입법을 했겠죠. 그럼 이제 그런 관련주들이 이제 생길 수 있고요. 그분이 뭐 특정 어디 뭐 행정 뭐 도지사나 뭐 시장을 했다. 그러면은 그거 관련된 또 그 도에서 추진한 정책이 있지 않겠어요, 그죠? 예전에 뭐 김두한 씨가 경남도지사 하셨었죠. 그때 그분 할 때 그 어르신들한테 임플란트 같은 거 지원하고 막 그래가지고요. 한 10년 전에 그 김두한 씨 테마주들이 급등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디오, 뭐 오스템, 하여튼 뭐 그런 이제 임플란트 관련주들이 김두한 씨 정책주로 갔어요. 잘 아시겠지만 김두한 씨가 뭐 좋은 분인지 나쁜 분인지를 떠나서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이 낮았던 인물입니다. 잠룡이었어요, 잠룡. 그냥 지지율이 5%도 안 넘었을걸요? 그렇죠? 말씀드렸어요. 그분이 훌륭한 분인지 나쁜 분인지 뭐 그런 거 떠나서 그 당시에 그랬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책주가 갔었어요. 무시하지 말란 얘기예요. 에이, 저 사람 되겠어? 상관없다니까요. 안 될 것 같은데 가요. 테마 대선주라는 게 그래요. 에이, 저 사람 안 돼.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정치원금 내려고 대선주 하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수익 내시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가족을 위해서, 그죠? 네. 두루두루 공략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대선주 중에서 이제 그 선거
대선이나 이런 큰 선거가 얼마 안 남았을 때는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대선주들이 급등을 합니다. 근데 인맥주가 아니고 정책주입니다.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죠. 패러다임, 그죠? 잘하셔야 돼요. 물 빠지고 있는 썰물 쪽에 들어가서 하시면 안 되고, 물 들어오는 밀물 쪽에서 낚시도 이제 물 들어올 때 해야지 잘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바다 낚시를 잘 몰라서요. 네. 요즘에 관심은 있는데요. 아무튼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책주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이재명 관련주 어제 처음으로 그랬죠. 과열됐다고. 네. 월요일까지는 그 얘기를 안 했는데 어제 처음으로 그랬어요. 이재명주 과열됐다고 그 얘기를 했죠. 끝난 건 아니에요. 끝난 건 아닌데 과열됐어요. 이제 슬슬 이제 개인들 물리게 할 거예요. 그러면 항상 그래요. 제가 그랬잖아요. 작년에도 윤석열 관련주 중에서 대표적인 게 서현이었는데, 제가 서현을 여기에서 얼마나 얘기를 많이 했는 줄 아세요? 추천을 안 했어요. 다른 거 샀죠, 우리 회원들은. 근데 여기서 그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윤석열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안 따라 사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한 2배 이상 갔어요. 기억하시나요? 네. 하여튼 되게 좋게 얘기했어요, 윤석열 씨 거를. 근데 여기에서는 제가 안 좋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되게 좋게 보시더라고요. 다 물리셨잖아요. 오늘 엄청난 그 지지율 그 무슨 좋은 이슈가 있었는데 못 가죠? 왜요? 조정이 안 끝났거든요. 이게 뭔 줄 아세요? 이게 박스권 안으로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지금. 예, 박스권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조정이 아직 안 끝나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려보죠. 근데 이제 그 시간이 벌써 9시 넘었네요. 네. 이런 인맥주들은 지금 과열돼 있단 말이에요. 이재명 관련주 중에서 이런저런 종목들이 과열이 많이 되어 있어요. 뭐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거 그등에 있는 거 보세요. 이게 과열이 안 됐어요. 네. 뭐 여기서 이제 양봉도 나올 수 있지만 한 대 맞으면 여기서 센 거 나옵니다. 네. 아직도 큰 음봉이 안 떨어지고 버티고 있는데, 양봉이 나올 수도 있지만 자칫하다간 센 거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지금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인맥주에서 정책주로 돈이 돌아가는 게 보여요. 보인다니까요. 보여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제가 옛날에 그 동방성기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동방성기. 여기에서 이거 보면서 이거는 차라리 손절 때리는 게 나으실 거라고 그 얘기 했었죠. 단기간에 안 올라올 거라고. 이게 11월 달이었거든요. 횟수를 이제 3개월 지났어요. 딱 되니까 어때요? 드디어 돌려세우기 시작합니다. 가덕도 신공항인데 11월 달에 그때 여당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엄청나게 얘기했죠. 김해신 공항 취소하고 이거 해야 된다고. 그리고 그 뒤에 뭐가 있었어요? 코로나 터지고 11월 15일부터 코로나가 뭐 많이 터졌지 않습니까? 코로나 터지고 그때 뭐 추미애 윤석열 그래갖고 모든 이슈가 윤석열 쪽으로 갔죠. 그러니까 가덕도 신공항주가 못 갔어요. 그래서 쭉 늘어났는데 지금 슬슬 돌려요. 슬슬 돌려요. 동방성이 사실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다른 거 보여드릴까요? 더 예쁜 거? 삼보산업이 이번에 우두머리였거든요. 이 친구 그냥 계속 가고 있어요. 저희 그 단톡방에서 추천당한 건데 열심히 가고 있어요. 이런 거 어떻게 사겠어요, 그죠? 이거 말고 다른 걸 봐야 되겠죠? 열심히 가고 있어요. 근데 저희 방에서 수익 내고 답한 게 뭐냐면 덕신하우징이에요. 덕신하우징을 그때 가덕도 신공항 후발주로 이런 데서 매수해가지고 바로 다 팔아버렸어요. 바로 급등에 팔았는데 다시 얼마 걸렸어요? 3개월 지났죠, 그죠? 3개월 더 옆으로 쭉 눌리목 나갔어요. 돌리다가 슬슬 앞고점 제낄 듯 하면서 슬슬 올라갑니다. 아직 거래가 많이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간을 보는 것 같아요. 살짝 돌려요. 정책주가 이러고 있다니까요. 네. 임SH님, 네, 들어오세요. 네, 그거는 회원들한테만 얘기해드려요. 네. 이재명 정책주는 회원들한테만 얘기해드려요. 덕신하우징이죠. 뭐가 있냐면 영화금속 있죠. 영화금속은 제가 이거 괜찮을 거라 그랬죠. 실제로 어때요? 덕신하우징이랑 차트가 거의 비슷하죠. 저점을 높이면서 살짝 차트가 거의 똑같죠. 차트가 거의 똑같다는 얘기는 같은 테마주라는 얘기예요. 하나만 더 볼까요? 2개 더 볼까요? 영흥. 이건 동방성기 계열이죠.
차트가 공방성계 기관이죠. 네. 하락을 멈추고 살짝 거래량이 별로 없어 보이시죠? 제 눈에 많아 보이는데요. 거래량 되게 없어 보이시죠? 뭔 소리라는 걸 또 여기랑 비교하니까 거래가 별로 없어 보이시죠? 제가 보기엔 많아 보인다니까요. 하나 더 볼까요? 세우글로벌. 이거는 이제 홍준표 씨 관련주로 급등했던 건데 이게 그 신공항 관련주가 또 됩니다. 근데 잘 보시면 고점 찍은 게 언제예요? 9월 말 10월 초죠? 자, 조정 얼마나 받았어요? 10월, 11월, 12월, 1월 4개월째 조정. 그러면 조정을 얼추 거의 다 받은 겁니다. 아쉬운 건 아직 거래가 없다는 거죠. 큰 거래량이 없다는 거죠. 네. 굉장히 잘 만들어놨습니다. 만들어놓고 잘 만들어놨는데 아직 결정적인 게 안 나왔죠? 그죠? 네. 사실한 얘기 아니에요. 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종목들의 공통점은 정책주 중에 가독도 신공항이라는 얘기죠. 이해되셨나요? 눈치를 채셔야 되는데요. 네. 패러다임이 인맥주에서 만약에 정책주로 바뀐 게 맞다면 지금 인맥주로 공략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싸그리 다 물리겠죠. 여러분들이 세력이면 인맥주 올리시겠어요? 아니면 정책주 올리시겠어요? 힌트 드릴까요? 더? 네. 최근에 개인들이 세우글로벌이나 영웅이나 아니면 뭐 덕신하우징 같은 거 살까요? 안 사요? 이런 거.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요. 참고로 박스권 돌파하고 위에 있는 건데 눈치를 못 채는 거죠. 매물대 차트 켜드릴까요? 볼 게 뭐 있어요? 제가 그랬죠. 매물대 보인다고. 매물대 밟고 있잖아요. 확실하게 눈에 보이시면 1번 찍어보세요. 보이시죠? 네. 자꾸 보다 보면 외워지게 보여요. 네. 매물대 밟고 있잖아요. 지금 딱 돌파해서. 이거는 굉장히 강력한 차트죠. 그죠?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 정책주들 중에 이런 게 꽤 많이 있습니다. 눈치를 전혀 못 채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이고 끄고 네? 이런 것들이죠. 네.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이 세력이시면 인맥 그 개인들이 지금 그 토탈소프트나 이런 그 수산 INT 이런 거 있죠. 이런데 개인들이 많이 몰려 있거든요. 물려 있다기보다 이런 데서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되게 많이 사세요. 특히 주린이 분들이 잘 모르시니까 그러시긴 하는 것 같은데 엄청나게 많이 사세요. 왜 이러실까요? 여러분들이 세력이면 이거 올리시겠어요? 아니면 이거는 조정을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 종목들 보시면 어때요? 세우글로벌은 대놓고 그러잖아요. 조정이 거의 끝나가는 거라고. 대신에 거래량이 아직 없기 때문에 뭐라 얘기하기가 좀 부족한 게 있어서 그렇지 이거 잘 해놓은 거예요. 무슨 일 더 하고 싶은데 더 했다가는 또 세우글로벌을 또 사실까봐 말을 못하겠네요. 박스권 거놓고 보면 어때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 사지 마시고 끝나가는 거에서 찾으시라고요. 끝나가는 거. 근데 이 박스권은 여기에서 나올 수도 있고 여기에서 나올 수도 있고 저기 위에서도 나올 수 있어요. 아니면 저 밑에서 나올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약간 다른 건데 요지는 똑같아요. 조정이 끝나고 박스권이 끝나간다는 박스권을 돌파한다는 얘기는 조정이 끝나고 눌림목 매집이 끝나서 세력이 이제 올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잘 매물대를 확인해 보면 기가 막히죠. 네. 아셨죠? 이런 것들을 지금 공략을 하셔야 돼요. 저희는 이제 이런 것들 위주로 공략을 해서 지금 수익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수익을 좀 극대화시키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조정이 올까봐 겁내시면 안 돼요. 조정이 올 것 같으면 세력들이 여러분들 바보도 아니고요. 박스권 돌파를 시키겠어요? 돌파 안 시켜요. 그냥 이 안에 가만히 있어요. 안 나온다니까요. 알 바깥으로 안 나와요. 조정이 올지 우리가 잘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어요? 아니면 세력들이 더 잘 알겠어요? 세력들이 더 잘 알겠죠? 그 세력들은 조정 걱정 안 한다는 얘기예요. 박스권을 돌파시키고 있으니까. 뭐예요? 지금은 겨울이 아니라 봄이야 그러면서 이제 막 이제 돌파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봄에 땅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그 새싹들처럼 막 올라오는 거라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은 봄이 온다고 파카 입고 있는 거예요. 이제 조정 온다고. 똑같은 겁니다. 속으시면 안 돼요. 누구한테요? 세력한테 속는 게 아니라
언론한테 속지 마세요. 네. 세력은 여러분들한테 수익 내주는 분들이라니까요. 제가 그러잖아요. 세력을 미워하지 말라고요. 박스권 돌파 누가 시키는데요? 세력이 시켜요? 여러분들이 시켜요? 아니지 않습니까? 세력이 하는 겁니다. 세력 욕하지 마세요. 세력을 건드리지도 마시고 이분들 잘 따라다니면서 수익을 내시는 거죠. 맞죠? 오늘부터는 세력 욕하지 마세요. 네. 나쁜 건 누가 나빠요? 언론이 나쁜 거예요. 언론. 공포원인이 조성하고 과열됐을 때 과열됐다는 얘기 안 해주고 더 갈 것처럼 얘기해주는 그 언론이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네. 요즘에 자꾸 방송을 좀 길게 하는데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길어지면 또 이제 시간이 너무 끌겠죠, 그죠? 네. 아무튼 여러분들 편안하게 오늘 밤 푹 주무시고요. 제가 오늘 많은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했었는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네. 박스권 들어가는 종목을 공략하지 마시고 박스권 돌파하는 종목을 공략하세요. 그리고 대선주가 큰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당 관련된 종목들도 새로운 게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네. 내일 저녁 8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내일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 편안하게 푹 주무시고요. 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안녕히 주무시고요. 내일 저녁 8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편안한 밤 되십시오. 네.